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종원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역시 주식회사 안테나 주석 분석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정이었는데요. 뭐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래도 이 정도 읽어보니까 그래도 안테나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다 라든지 재무제표나 주석은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럼 주식회사 안테나가 저번에 22년도에 얼마의 매출을 올렸다? 대략 2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럼 관련된 영업비용들은 뭐가 있었을까? 라고 해서 보면은 일단 1번부터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역시 일은 사람이 한다.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다 사람이랑 관련된 비용이고, 대략적으로 뭐 작년 대비해서 당연히 직원 수가 늘었을 테니까 13억 정도가 지급이 됐다 라고 해서 보면은 뭐 직원 수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평균 연봉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임원의 연봉과 직원의 연봉이 모두 섞여서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약간 상향 평균된 금액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3억 9천이면은 한 달에 집행되는 인건비가 대략 1억하고 조금 더 되는 정도겠죠. 감가상각비가 늘어난 건 뭐다? 이거는 아마 언주로의 임찬 사무실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많이 늘어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용권자산 상각비는 사실 이게 원래는 지급 임차료랑 그냥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차 빌리고 그 다음에 그 사무실 빌린 비용인데, 이제 개정 과목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라는 계약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하다 보니까 사용권자산 상각비라는 개념으로 그냥 인식을 한 거고, 차를 빌리고 부동산을 빌리는데 1년에 얼마 썼다? 네, 7억 정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이것저것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월마다 지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지급 임차료로 올라간 뭐 7천만 원 정도는 뭐 정수기라든지 뭐 복합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무형자산 상각비 20억은 아까 뭐다? 저희 저번 시간에 말했던 전속권 대가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그 위에도 사실 다른 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재밌는 계정 4가지가 있네요. 음반 제작비, 아티스트 활동비, 수익정산, 홍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부 내역에 대한 거는 뭐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겠지만, 제가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 생각을 해보면 아티스트들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용들을 우리가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수익정산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기획사와 연예인 간에 어느 정도 동업자적인 관계에 있어서 미리 약정된 계약서에 따라서 우리가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해당 연예인과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획사고 매니지먼트고 거물급의 연예인분들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돈들도 만만치 않게 크게 나가겠죠. 그게 128억이 나갑니다, 무려. 부럽네요, 갑자기.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그 기타 손익은 뭐 말 그대로 영업 활동과 관련 없이 우리가 돈을 벌었거나 돈을 지급한 내역인데요. 눈에 띄는 건 기부금이네요. 기부금 4,500만 원이나 하셨네요. 회사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뭐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기부금이 나올 정도면은 작년에도 돈이 없는 와중에도 그래도 1,000만 원의 기부금을 하셨고, 아무래도 이 기획사가 어느 정도 연예인들의 이미지와도 매출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부를 통해서 뭔가 회사 이미지를 조금 더 좋게 하려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이 기획사의 기부금은 과연 영업비용으로 봐야 될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니까 영업의 비용 성격이 맞긴 할 수도 있겠네요. 잡손실이 2천만 원 났는데 뭐 이거는 뭐에 대한 부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잡입니다, 잡. 그리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동일한 금액을 저희가 빌려서 예치하더라도 뭐다? 이자 비용이 당연히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러분들 은행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신용대출 받았을 때 은행에 내야 되는 금리랑 신용대출을 5천만 원 받아서 은행에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를 비교해 보면은 이 금융손익에 대한 주석이 왜 이렇게밖에 작성이 될 수 없었는지 또 알 수 있고, 심지어 여기는 차입금이 더 컸습니다. 그렇죠? 현금은 많지 않았고 차입금이 더 컸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차입금과 현금이 동일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인데, 영업활동으로부터 어떻게 창출됐냐? 근데 이 53억의 대부분은 뭐다? 여기서 온 거겠죠. 선수금을 확 땡기면서 우리가 현금 흐름이 53억의 현금이 유입된 것 중에 23억이 보다 미리 땡긴 선수금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고, 나머지 30억은 그러니까 전소권이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해서 20억 원을 인식했는데, 사실상 이 무형자산 상각비는 뭐죠? 언제 나간 돈일까요, 이게?
전소권 대가를 처음으로 체결한 그 해에 나간 돈입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어떻게 인식된다고 그랬죠? 제가 5년 동안 잘라서 비용으로 인식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회계상 잘라서 비용을 인식하는 거지 우리가 현금을 잘라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비용이 당기순이익은 악화시키지만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에 있어서 뭐다? 실제로 나간 현금 흐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기순 손실보다는 이 삼각비만큼 영업현금 흐름은 더 좋을 거다라는 가정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여러분들 회계사 가서 공부하셔도 돼요. 바로. 아닌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마음속으로 인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현금 흐름과 직접적으로 1대1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 보면 이 간접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맨 손익계산서의 맨 밑에 있는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씩 조정을 해줍니다. 어떤 걸 조정해 주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은 가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하면 이제 채널 이탈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다음에 깊이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 많이 생기면. 자, 그리고 마지막 주석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감초 같은 항목 있죠.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특수관계자 주석입니다. 자, 기타의 특수관계자들은 뭐다? 최상위 지배기업은 카카오다라고 하면서 여기 레디엔터테인먼트, 돌고래 유괴단, 글링크 미디어, 파괴연구소, 샘플의 610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전부 뭐다? 카카오 엔터가 취득하거나 취득했거나 또는 관련이 있는 회사들과 주식회사 안테나도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영업수익이 22억이 남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스포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 뒤로 가서 미리 주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숫자를 보세요. 2, 2, 3, 4, 3, 2, 7. 자, 단기와 정기 중 회사 영업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매출 10% 이상을 지금 어떤 고객님께서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9분. A사라는 회사가 올해 22억 3,432만 7천원의 매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A가 누구다? 위에 보면 다 나오죠. 위에 보면 다 나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영업수익으로 2, 2, 3, 4, 3, 2, 7을 이미 매출을 해주고 있다. 즉 주식회사 안테나의 최대 고객은 누구다?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숫자가 너무 똑같잖아. 근데 이걸 안 맞출 수가 있어요? 너무 직업병인가? 어쨌든 안테나가 잘 되고 우리 유열님과 유재성님이 모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식회사 안테나와 관련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의 현금흐름표, 그리고 오늘 27번의 주석 항목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만 접했던 뉴스 내용들을 이런 다트라는 공식 사이트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게 심지어 뭐다? 무료에다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공공재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누구다? 저희 회계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관계자분들한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회계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